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청소년 활동 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답답하시죠? 그리고 강의를 들어도 충분히 전달을 받지 못한 탓에 안타까움이 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동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나서 제가 원하는 장면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제대로 연출되고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무척 죄송하고 일주일 동안 정말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답답하시고 불만도 많으실 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에게 감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저뿐 아니라 다른 교수님들의 심정도 잘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사상 초유, 제가 강단에 선 이후로, 아니 대학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처음 있는 이 사태 앞에서 교수님들조차도 여러분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은 있지만 처음 시도하는 강의 기법과 방식으로 인하여서 제대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수님들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명감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기술이 미흡하여 여러분의 뜻대로 충분히 이루어 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하고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방식으로 강의를 녹화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지금까지 시도했습니다. 하나는 지난번 여러분이 경험한 방식인데 동영상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하여서 유튜브로 올리고 유튜브의 주소를 사이버 캠퍼스에 접속하여서 여러분이 강의를 듣는 방식. 또 두 번째 방식은 PPT에 음성을 입혀서 저장을 하고 이것을 사이버 캠퍼스에 다운시켜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강의를 듣게 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다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저의 기준에 만족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충분히 저의 뜻과 에너지가 또 지식의 내용이 전달되지 못함을 알고 오늘은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합니다. 이 새로운 시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PPT를 제가 스마트폰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또 음성은 음성대로 녹음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자, 이 파일을 다시 유튜브로 옮겨서 이 유튜브를 사이버 캠퍼스와 연결시켜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떨리기도 합니다. 이 세 번째 방법은 과연 첫 번째, 두 번째 방법보다 좋을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고자 합니다. 저에 대한 강력한 양력입니다. 저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의 강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떤 독특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독특한 다른 교수님이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을 한 흔적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잘 소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는 대학을 독일에서 졸업했습니다. 독일에서 석사도 박사도 하고 연구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강의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백그라운드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전혀 다른 세상을 보았습니다. 전혀 다른 교육제도를 보았어요. 독일의 대학은 한국 대학과 다릅니다. 독일의 중고등학교는 한국 중고등학교와 달라요. 전혀 다른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대한민국보다 더 훌륭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 그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여러분들 보니 정말 통탄할 일이었습니다. 한국 교육을 보니 정말 통탄할 일이었어요. 이건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제가 말하는 이 교육에 관한 비판을 이해하려면 제가 독일에서 공부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학교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이 아랫부분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정부의 정책자문위원장도 했었고 또 얼마 전 2014년부터는 국립중앙청소년수련 원장으로 가서 교수하다가 갔죠. 약 3년간 원장을 하다가 다시 여러분을 만나는 이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백석대학교 청소년학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한국의 청소년 정책이라든지 현장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거시적으로 넓고 미래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특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이력은 우리 청소년학과 교수님들의 이력에 비하면 매우 조천한 것입니다. 저보다 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다만 이 이력을 적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다시피 제 이력과 경력을 알아야 제 강의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지난주에 강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요약을 잘 듣고 지난주 강의를 보면 어쩜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는 3가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었죠. 첫 번째, 나는 왜 청소년학 전공을 선택했는가? 두 번째, 학교 교사가 있는데 청소년 지도사는 왜 존재하는가? 세 번째, 청소년 활동론 수강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었습니다. 나는 왜 청소년학을 선택했는가? 여러분, 청소년학 전공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지난 강의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제가 제대로 전달했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명백하고 열정에 찬 의도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는 제가 2가지를 가지고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왜 청소년학 전공을 선택했는가? 첫 번째 제가 강조한 부분이 이것이었죠. 청소년을 향한 뜨거운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청소년을 위해 살고 죽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청소년학을 선택하였는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복지학부에는 보편적인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사회복지학과 이외에 노인, 아동, 청소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인을 전공하는 사람은 노인을 위해서 살고 죽겠다 나는 이런 비전이 있어야 노인학을 전공할 자격이 있는 것이고요. 아동복지학을 전공한 친구는 나는 평생 아동을 위해서 살다 죽겠다. 나는 아동밖에 없다. 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아동복지학을 전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학 전공을 선택한 여러분, 이 비전이 있으시죠? 이 열정이 있으시죠? 나는 청소년을 위해서 살다가 죽겠다. 여러분, 이 비전이 있어야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등산 예를 들었잖아요. 등산 예 복잡한 거 다 잊어버리고 이야기만 하고 싶네요. 여러분, 산을 정복하고자 하는, 저 산 꼭대기를 정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자가 해양학교를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제가 물어볼게요. 저기죠, 남태평양 무인도 섬을 정복하고자 하는 자가 등산학교에 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주소를 잘못 찾은 거 아닌가요?
등산학교는, 즉 전공은 산을 정복하고 산을 목표로 삼는 자에게만 필요한 것입니다. 즉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전공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청소년학 전공 이전에 청소년에 대한 비전이 분명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왜 청소년 전공을 선택하였는가와 관련되어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학부 안에 있지만 청소년학 전공은 다른 전공과 분명히 구별된다. 달라도 너무 다른 전공이다. 왜? 다른 전공은 사회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전공은 케어 중심입니다. 돌봄 중심이에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보조해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청소년학 전공은 돌봐주고 보조해 주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물론 청소년 보호 복지와 관련돼서 이 부분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핵심은 아니에요. 청소년학 전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개발입니다. 청소년을 개발하는 것. 청소년의 잠재적인 능력을 발견하고 이끌어내서 멋지게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청소년학 전공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청소년학은 원래 시작을 할 때 Youth Development 학과, 청소년 개발학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학 전공은 청소년 개발학 전공이라는 말이에요. 청소년 복지학이 아닙니다. 청소년 돌봄학이 아니에요. 청소년 개발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묻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청소년을 개발하는 데 적합한 사람인가? 다른 사람을 개발하고 장점을 발견해서 멋지게 성장시켜 주는데 적합한 사람인가? 를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청소년 전공자로서 자격도 있고 정말 멋지고 열정에 차고 후회하지 않는 청소년 전공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지난주에 던진 질문이죠. 이 부분 때문에 많이 흥분하여 강의를 한 것 같은데요. 학교 교사가 있는데 청소년 교사는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평생 따라다닐 겁니다. 너희들 왜 있어? 청소년 지도사 왜 있어? 여러분, 이 질문을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예,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다 하면 되는데 왜 너희들이 있는 거야? 도대체 너희들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이야? 이렇게 묻는 거죠. 학교 교사 이외에도 일반 사람들도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청소년? 학생? 학교 선생님들이 다 하는 거 아니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청소년 지도사 뭐 하는 거야? 왜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명백하고 또렷하게, 때로는 호전적으로 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오늘 강의교학 이후에 이어지는 강의는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사가 있는데 청소년 지도사는 왜 있는가? 교육제도가 있는데 왜 청소년 육성제도라는 것이 있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강의를 할 것입니다. 강의 내용을 잘 듣고 청소년 지도사는 왜 존재하는가에 관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의 찬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지난주 강의 주제는 청소년 활동로 수강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입장에서는 수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만 강의하는 교수 입장에서는 개설,
강의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청소년 활동 수강의 목적 1. 청소년 활동과 관련된 기초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기초적이고 포괄적이다. 기초적이라는 기본적인 것은, 포괄적인 것은 청소년 활동과 관련된 웬만한 것들은 다 다룬다. 그러나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청소년 활동론은 가군 과목이잖아요. 우리 청소년 학과의 과목을 보면 가군도 있고 나군과도 있고 다군도 있습니다. 나군당은 점점 심화되는 과목이죠. 예를 들면 나군 같은 경우는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활동론을 제대로 듣지 않고는 청소년 개발과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활동론을 듣게 되면 앞으로 어떤 과목을 듣게 되든지 두려움 없이 단어를 이해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이 갖춰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